삼성전자 위기 속 기회 2026년 3월 초순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국제 유가는 단 며칠 만에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99원까지 상승하며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코앞에 두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22만원대에서 17만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언론이 공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일까?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누가 더 강해져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전체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의 역설입니다. 강달러 시대가 삼성전자에 선물하는 숨겨진 방어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선 중반까지 치솟았고 신흥국 통화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인 경제는 이 충격을 가장 먼저 환율로 흡수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분석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집니다. 고객사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결제 통화는 대부분 달러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같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차익입니다. 2025년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44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당시 환율이 지금처럼 1490원대였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수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물론 원자재 수입 비용도 함께 오르지만 삼성전자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출 증가 효과가 비용 증가를 압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줍니다. 같은 품질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한국에서 만드는 비용이 발로 기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과 경쟁할 때 가격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환율 상승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은 기업의 재무 계획을 어지럽히고 환해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수십 년간 환율 변동성을 관리해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 자연스러운 해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정교한 금융 파생 상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방어력은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견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금의 힘입니다. 100조 원이 넘는 실탄이 만들어내는 초격차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기술력도 중요하고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부는 현금에서 갈립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반도체 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압도적인 실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이 경색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투자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남들이 움츠러들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불황기마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일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설비 투자를 확대했고,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수익안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고,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버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부는 사업을 접거나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삼성전자의 100조 원이 빛을 발합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좋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팽리스 기업이나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소재 장비 분야의 히든 챔피언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삼성전자는 적정 가격에 이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딜이 위기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존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확장이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증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이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외부 차입 없이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훌륭한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만큼의 현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체 현금 창출력에서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지금보다 더 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샹크가 앞당기는 저전력 반도체 혁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조적 변화입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가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급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이 비용 상승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가속기와 그것을 지원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GPU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1000W에 달합니다. 이 GPU를 수천 개, 수만 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데이터 센터 운용자들은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기술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저전력 기술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HBM3 E+ 제품의 경우 이전 세대 대비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 썬크가 지속될수록 고객사들의 요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전력 소비가 적은 제품을 원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크다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게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고 마진을 개선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빨라집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는 내연기관 차량의 2배가 넘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대량의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파운드리 사업부도
수혜를 받습니다. 에너지 스웨크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 구조를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환율 상승이 만들어내는 실적 방어 효과, 막대한 현금이 제공하는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에너지 션크가 가속화하는 저전력 반도체 수요까지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핵심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보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코스피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초기에나 볼 수 있었던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냉정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천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 금리 폭등을 막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자본 재편의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패닉에 빠져 손실을 확정하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증시와 우리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차가운 이성으로 숫자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끝났을 때 누가 더 강해져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